7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보이스피싱 관련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금감원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음성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개 골라서 함께 들어보고 금감원 관계자와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실제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이는지 잘 들어보시면 아마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이제 보이스피싱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TV 개그 프로에서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유행어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의 피해는 사실 돈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이없이 당했다는 충격 때문에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우울증 같은 심한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돼서 막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이 보이스피싱일 텐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때 보이스피싱의 한국 총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이기동 씨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성수용 팀장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이번에 공개하신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들을 녹음을 한 파일들을 구해서 피해자들이 저 내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해주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이 그걸 직접 들어봐야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공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께서요,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인 그 근원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체험케 한다면 사기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경각심이 생길 거라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또 이제 국민들께서 사기 전화를 받으시면 당하지 말고 바로 녹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녹음을 해서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주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예방 활동에 쓸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해외에 있는 콜센터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꾸 갑니다. 그 사람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콜센터라면 범죄 조직. 예, 범죄 조직의 콜센터에서 이제 사기 전화를 거는 직책을 맡는 거죠. 그게 대개는 중국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직접 건너가셔서 뭐 취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분들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공개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저희들은 모아서 이게 나중에 수사 자료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집착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잠깐 들어볼 음성들 중에는 범죄를 이제 시도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실제 목소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피해를 당한 분들 목소리는 좀 변조를 하신 거죠. 변조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감원에서 공개한 음성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청입니다. 어디시라고요? 서울지방경찰이라고요. 네, 도청이라고요. 왜요? 지금 본인 앞으로 고소대 사건 연락드렸습니다. 네. 예, 통화 가능하시죠? 네네. 네, 혹시 이동호라는 사람 어떤 분입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수사팀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동호 주범으로 된 금융사기단 7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이를 근간 현장에서 대량 통장하고 카드를 압수했는데 그중에 지금 본인 명으로 된 국민은행과 농협계좌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여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은행과 농협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아시는 내용이십니까? 아니요. 아시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은행권을 통해 조사를 해봤는데 이 통장이 3월경 서울 쪽에서 새로 개설된 거로 확인이 됐고요. 서울에서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 통장이 지금 범죄자 손에서 5일 동안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이미 6천만 원 내의 불법 자금이 세탁됐습니다. 네. 네, 지금 본인뿐만 아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지금 한 80여 명이 연루돼 있습니다. 연루돼 있고 그 중에 지금 일부는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분도 있고 일부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 본 분도 있습니다. 네. 본인은 혹시 통장을 판매한 적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지나고요. 그럼 개인정보 유출 뭐 할 만한데 집약하는 데는 없으시고? 네, 없는데요. 전혀 없는데요. 없으시다고. 뭐 컴퓨터 인터넷 뭐 자주 사용하시고 뭐 이런 적 많으니까. 네, 인터넷 사용 안 하는데 집에 컴퓨터 없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이제 계좌 추적을 할 겁니다. 본인 돼서. 아니, 제 통장이 개설이 돼서 뭐 범죄 이용이 됐어요? 네네. 이때까지 뭐 들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었고요. 네. 동결 처리해도 뭐 아무 제의 없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내가 어제 지라고 그랬죠? 아니 이때까지 뭐 들으셨습니까? 어머, 못 들으면 왜 화를 내세요? 제가 화낸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는 먼저 제가 화냈으니까. 앞에 거 말을 잊어먹을 수도 있어. 왜 화를 내세요? 어디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에게 저희들이 이제 전화를 연락드린 거는 왜냐하면 뭐냐 하면 자 이제 본인의 네, 궁금한 거는 지금 전화 주신 데가 어디냐고요?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함이요? 예? 성함이요. 전화 주신 분 성함. 박기철 수사관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알아들으세요 다? 네. 됐어요. 네. 네. 네, 이쪽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검찰청 조사관, 수사관을 사칭해서 이제 전화를 걸어온 거군요, 피해자한테. 네, 맞습니다. 그 피해자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호 씨를 아십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 테고 뭐 어디 은행에서 농협에서 계좌가 개설됐다는데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겠어요, 그냥. 막 갖다가 붙이는군요, 일단 처음엔. 일단 툭툭 찔러 보는 거죠. 예.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혼을 빼놔야 예. 이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이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좀 잘하는 편인데 예.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진짜요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물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네. 검찰을 사칭한 범인한테. 그렇죠. 예.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 피해자들은 누구의 목소리인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인지 검사인지 금융감독원인지. 예. 분명히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검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도 검사라 생각하고 협조를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 호통도 치시는군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줘야 확실한 알리바이에 혹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다른 팀들이 또 전화를 걸어서 네. 금융감독원인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아, 그래서 잠시 후에 계좌 추적 결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끊는군요, 이제 먼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한두 시간 혹은 뭐 몇 분 있다가 10분 뒤에 이제 다른 팀이 전화 겁니다. 다른 전화번호로. 예. 좀 전에 검찰청에서 전화 받으셨죠? 받은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쪽에 이제 의뢰가 왔는데 금융감독원 직원 또 누구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불러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감독원 창, 은행 창 똑같은 창이 이제 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팝업 창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내려받는 순간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라. 보안카드 이제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 당신의 그 계좌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 계좌를 일단 동결하고 강화해야 되니 보안카드 35자리를 입력을 안 하는 순간 네. 다른 창으로 안 넘어가집니다.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지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입력을 안 하면 내 돈이 빠져나가는갑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장구를 쳐가면서 계속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팀워크를 짜서 경찰 역할도 했다가 검찰 역할도 했다가 금융감독원 역할도 했다가 은행 역할도 했다가 혼란을 이제 줘버리니까 이제 보안카드 35자리를 엮는 순간에 이제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서 네. 자고 일어났을 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해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들어가 보면 되니까 범인들은. 그렇죠. 혹시 저 금감원에서 나오신 저 성 팀장님. 예, 예. 금감원에서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저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이런저런 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건다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저 금감원 직원입니다 하고 전화를 오면 이건 그냥 보이스피싱이겠거니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면 또 그것도 구별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뭐 어떤 뭐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팀이 있어서 예. 그런 일, 뭐 예를 들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일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있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민원을 하신 분들한테 민원을 내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민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예. 전화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무슨 보안 강화라든지 네. 계좌를 입력하는 어떤 창에 대해서 무슨 안내를 하거나 그러지 뭐 대포 통장이 뭐 판매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감원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 사례 한 번만 하나만 더 좀 들어보죠.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출신이고요. 모르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2015년 1월 15일 날 네. 지금 김용수로 인하는 금융범죄 사기 집단을 검거를 하였는데요. 네. 네, 그 현장에서 김성 명의로 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이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확인차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네, 저희 통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해당 은행에 공문 요청을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약 7천여만 원이 지금 불법 자금이 필리핀 마닐라 쪽에서 지금 인출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본인 통장으로 해서 그 피해를 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네. 피해 보신 분들로부터 지금 본인이 구속고발된 상태시고요. 제가 구속된 상태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본인이 좀 조사를 받아야 되실 것 같으신데 지금 네. 저희가 소환장을 보내드리면 그 날짜에 맞추셔서 저희 중앙지검으로 나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역시 이제 검사와 조사관을 사칭한 건데 언제 소환장을 보낼 테니까 나오라고 했군요. 네. 근데 나오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다행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다음 시나리오는 뭡니까? 범죄 조직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들었던 여성 목소리가 여성분 둘 다 이제 그렇긴 했습니다만 조금 어설프긴 한데요. 예. 이제 다음 전화가 갈 때는 일단 경찰서까지 조사를 안 받으러 와도 된다. 예. 간단히 전화상으로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경찰서를 안 가고 나서 전화상으로 받아라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확인해봐라. 그러면 또 홈페이지 똑같은 걸 만들어놔서 이름까지 위조를 해갖고 사건 이제 번호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송 팀장님, 이게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로 당신 통장이 어딘가에서 대포 통장으로 악용됐습니다. 그러니 조사받으십시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장 피해자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물론 예. 다른 시나리오 앞으로 더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보면 일단은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으면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경찰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덮어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예.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알겠다. 내가 알아서 경찰에 한번 물어보지요. 뭐 이렇게 예. 끊어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 통장이 정말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면 예. 은행에 그 기록이 반드시 남아있게 되고요. 은행 가면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예를 들어 자기 명의가 도용된 거니까 예. 도용된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거는 금방 입증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 방금 이야기처럼 결국은 이 사기꾼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가짜 사이트에 이런 데 접속을 시켜가지고 예.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그 번호 전체를 네. 탈취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을 하면 접속을 해서 실제로 공인인증서 번호도 치고 비밀을 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하지 않으면 네. 실제 범죄를 최종적으로 행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안카드보다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네. OTP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인터넷 뱅킹 할 때도 할 때도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일일 이체 한도나 일회 이체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여쭈면서도 이걸 말씀드려봐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봐야 또 다음 달 되면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올 거고 OTP 그걸 이제 일회용 비밀번호로 생성기라도 저라면 범인이라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갖고 계시죠?
예,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저희한테 일단 보내주셔야 이게 안전하게 통제됩니다. 라고 하면 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쏘가 넘어가는 한 번이죠. 예. 한 번이죠. 물론 뭐 쏘가 넘어가는 사람 중에서는 5번 불러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예. 일단은 한두 번을 불러주다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아, 그게 패닉 상태가 되어서 정신을 예. 못 차리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는 예. 이게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 그 사람이 저 범죄 조직이 이체를 자기네 통장으로 하려면 그때 또 또 물어봐야 물어봐야 되니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볼 때는 쏘갔지만 알겠어요. 두 번 물어볼 때는 예.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이어서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들을 함께 좀 들어보면서 두 분과 함께 또 한번 또 도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한번 나와주시길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